안녕하세요. 저는 오티머 속 서비스 발표를 맡게 된 오스틴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현한 어스톡 서비스는 뉴스 및 다양한 시사 이슈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능은 각종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실시간 토론방, 소셜 로그인을 통한 간편 회원 가입, 토론 종료 후 각 입장에 대해 투표 기능, 뉴스 및 토론방 랭킹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제 서비스 기획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각종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요 기능인 토론방 기능 요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토론의 과정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1대1, 3대3 이렇게 토론방의 종류가 구분되며 찬반 의견을 선택하여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정원이 찼을 시 상태가 변경되어 자동으로 토론이 시작됩니다. 각 입장의 발언 순서가 번갈아가며 실행되며 토론 중인 토론방에는 참가자가 입장 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토론이 종료되며 각 입장에 대해 참가자 포함 투표를 진행하며 성목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론의 전 과정이 자동화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참고는 지라를 통해 스프린트 일정 관리를 한 모습입니다. 다음 서비스 설계 단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의 마스와 프론트엔드에서 작성한 와이어프레이입니다. 백엔드에서 작성한 ERD입니다. 도메인이 토론과 뉴스 쪽으로 나뉘어지며 나머지는 사용자, 팔로우, 신고 알림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프론트는 리액트 기반 코드를 GitHub 액션을 통해 네틀리 파일로 배포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같은 경우는 도커 이미지 형태로 스프링 코드를 띄웠고 레디스 DB를 사용하였고 그래판으로 테스트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프라이빗 서브넷의 RDS를 활용하여 DB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HTTPS 형태로 프론트와 연결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API 명세서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사용했던 브랜치 전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입니다. 우선 기 리스트 템플릿을 이용하여 이슈를 생성한 뒤 브랜치를 만들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은 스크린샷을 첨부하여서 팀원중 한 명이 코드 리뷰를 해주는 식으로 품질 개선과 디버깅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백엔드도 마찬가지로 기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프로젝트와 스프린트 기능을 활용해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2명 이상의 코드 리뷰 승인이 있을 시 머지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고 슬랙 알림을 연동하여서 신속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의 시연 영상을 안녕하세요. 보겠습니다. 오팀 시연 영상을 맡은 오팀 프런트 팀장 김예빈입니다. 랜딩 페이지에서는 랜딩 애니메이션과 함께 스코어 이벤트로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반응형도 저희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보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하러 가기로 로그인을 유도하고 있고요. 토론하러 가기로 로그인을 로그인을 하게 되며 인기 뉴스 회원가입된 유저는 로그인으로 목록과 회원가입되지 않은 유저는 회원가입으로 넘어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저희 주요 사용자 서비스인 목록을 볼 수 뉴스 있습니다. 탑10과 디베이트 탑10을 볼 수 있습니다. 디베이트 탑10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운영되어 있으며 5초마다 갱신이 됩니다. 다음은 유저 리스트입니다. 탑 디베이터를 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승무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승리수가 많은 순대로 디베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며 제2 기준은 플로우 중입니다. 당연하게 검색도 할 수 있고요. 프로필을 통해서 들어간 유저 페이지에서는 유저를 팔로우하거나 팔로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팔로우 목록과 팔로잉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필을 통해서 팔로잉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버튼을 통해서 해당 유저를 다양한 옵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면 어드민 페이지로 내역이 등록됩니다. 방금 신고한 유저에 대해서 되는 계정으로 일시정지 처리하셨고요. 여기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미처리와 처리 완료로 신고 목록을 구분할 수 있으며 미처리는 신고 사유에 따라서 처리 완료는 처리 결과에 따라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처리한 신고건에 대해서는 복구나 처리 없음 처리도 가능합니다. 신고된 유저는 로그인을 할 때 어드민 계정이 정지된 처리한 회원은 신고 결과를 로그인에서 또한 필터링 처리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뉴스탭에서는 스크롤링된 뉴스를 대륙별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목록은 무한 스크롤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기본식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또 상세 검색이 페이지에 가면 좋아요와 가능하며 분마크를 하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분마크가 분마크한 가능합니다. 뉴스는 마이 페이지에 저장됩니다. 뉴스 페이지에서 토론방 개설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가 링크된 토론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가 대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할 때 방해 정보에 대륙 정보도 포함됩니다. 전체 토론방 리스트 쪽에 가면 현재 진행 중인 토론과 종료한 토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분류에 여기서 따른 마찬가지로 필터링이 필터링, 가능하고요. 정렬이 가능합니다. 리셋도 가능합니다. 정렬은 지금 임박순과 최신순, 인기순인데요. 최신순과 인기순은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임박순을 살펴보면 이제 정원 대비 지금 차 있는 인원수에서 임박한 순위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참여 유형이 찬성, 반대, 상관이 있는데요. 참여가 불가능해진 역할에 대해서는 disabled로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방 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설에서는 토론 주제, 방설명, 대륙, 카테고리, 참가 인원, 입장, 다양한 상대 여부, 발언 업종들을 시간과 달아서 횟수를 정할 수 있으며 토론방을 발언 개선할 시간은 수 각 있습니다. 상당의 발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언 횟수는 각 입장의 발언 횟수를 의미하고 발언 횟수 3을 클릭하면 총 선의 횟수는 6번입니다. 토론이 개설되면 바로 대기실로 입장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나의 편과 상대편이 모이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론 모집 인원이 모두 모이면 토론이 시작됩니다. 유저 프로필에서 신고가 가능했던 것처럼 토론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토론방에서 유저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토론에 토론방 링크까지 포함해서 신고가 가게 됩니다. 각 턴에 따라서 공지로 어느 턴인지 안내 메시지가 나가며 얼마나 턴이 남았는지 주어진 그리고 시간 대기판에서는 몇 만큼 초가 의견을 남았는지 타이머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각 턴에서는 자신의 발언 시간이 아니면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참관을 누르면 해당 토론을 하고 있는 토론자의 토론 내역과 참여자의 채팅 내역을 보면서 참관자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 유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관자는 따로 발언 제한이 없습니다. 참관자 페이지에서는 반응형이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탭을 넘기면 각각 가능하면 토론자의 토론 탭으로 내역과 분리가 참관자의 대화 가능합니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탭 옆에 있는 인포 창을 클릭하면 해당 토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생성된 토론방의 경우에는 뉴스도 링크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턴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투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모든 총 과정이 투표 시간이 끝나면 있고 투표가 실시간으로 투표를 클릭할 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론이 토론 알림을 완전히 통해서 토론 내역을 종료됩니다. 확인하면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저의 투표가 완료되고 잠깐의 토론 집계 시간 동안 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딩 파일 로딩이 끝나면 토론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토론자와 참관자 모두 가능하며 투표 시간 동안 투표하지 않은 참관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토론이 종료되면 토론 목록에서 토론 종료를 클릭해 토론을 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론 완료 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세팅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팅록에는 참관자와 참여자의 세팅록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도 내가 토론했던 토론방을 모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저희 서비스 승패 제도의 규칙은 승패 결정과 승패 결정 없음을 토론방 개설 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방을 처음 개설했을 때 정했던 정보는 모두 대기자방에서 인포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패 없음이 선택된 방은 과반수 이상 한쪽 팀이 나갔을 경우 결과 없이 토론이 종료됩니다. 반면에 승패 있음으로 선택한 토론방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토론자가 중간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나가면 부전승 부전패가 부정선 처리됩니다. 처리가 마지막으로 알림 이루어집니다. 기능입니다. 저희 알림 정보에는 누군가 나를 팔로잉하면 그 사람의 프로필 정보가 넘어오며 토론 대기가 완료됐을 경우에도 알림이 옵니다. 또한 홍보 처리 후에도 알림이 감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의 시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 파트의 기술 수집과 개발 포인트 및 트러블 슈팅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파트의 기술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G샵을 사용하였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효과를 구현하였으며 스타일링은 타일와인드 CSS를 활용했습니다. 제품 및 CI/CD는 네틀리파이와 GitHub 액션을 이용해 자동화했습니다. 상태 관리는 저스탄드와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여 전역 상태와 서버 상태를 처리했습니다. API 통신은 악시오스를 처리했으며 페이지 이동은 리액트 라우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보안 이슈와 해결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SSRF 자격증명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보안 포인트였습니다. 기존 코드에서 get 요청 시 API-key 같은 민감한 정보가 공격자 서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악시오스 요청을 가로채는 인터셉터를 사용하여 검증하는 isSafe URL 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내부 API-key 유출을 방지하고 서버가 악성 URL에 접근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리액트 쿼리를 활용한 알림 무한 스크롤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코드는 코드 단축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리액트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코드를 줄이고 유지 보수가 쉬운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캐싱 기능을 적용하여 이미 가져온 알림 데이터를 재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API 요청을 줄이고 로딩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해 API 인터벌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새로 고침하지 않아도 새로운 알림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웹소켓 이벤트 동기 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메시지를 분류하였습니다. 안내 메시지는 별도로 처리하고 채팅 내용과 구분하여 사용자가 불필요한 메시지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긴급 설명 시 남은 턴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태에 따라 인터페이스 상태 분기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웹소켓 관련하여 참가자 인터페이스 웹소켓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와 메시지를 분리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였습니다. 안내 메시지와 채팅 내용을 구분하여 중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음부터 이벤트를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API를 활용해 현재 상태를 받아와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참가자와 참관자의 로직을 구분하여 별도의 옵서버 웹소켓을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 처리를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트러블 슈팅 중 알림 삭제 시 알림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리액트 쿼리와 기존 API 코드의 동작 방식이 맞물리지 않아서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API를 호출해 알림 웨이트를 관리했지만 무한 스크롤을 통해 리액트 쿼리를 도입하면서
데이터가 일관되게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티피케이션 점수가 리액트 쿼리에 별도로 동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즈이픽스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밸리데이트 쿼리즈를 사용하여 리액트 쿼리의 캐시를 강제로 무효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액트 쿼리의 캐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드박스의 기술 스택과 개발 포인트입니다. 현대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코드 부분은 자바 기반 스프링과 JPA, 커리DS의 오어스 등을 사용하였고, DB는 AWS RDS와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JUnit 테스트 코드와 KCS 부합 테스트, 그래프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메인 기능인 푸른방 구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푸른방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고 관한 시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웹스펙 커넥션보다 SQMP 프로토콜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SQMP 프로토콜은 펍앤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퍼블리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를 서브스크레이프하는 모든 인원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API 호출은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으나 실시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푸른방 상태 또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웹스택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한 DB 접근과 저장 오버헤드를 줄이고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디스를 활용하였습니다.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해시를 사용하여 순서를 보장하지 않지만 정렬된 Z셋을 활용해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순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정렬된 Z셋 정렬적으로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미리 정렬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DB와의 연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포지토리 구현에서 복잡한 쿼리의 경우 쿼리 안정성과 가독성을 위해서 쿼리 DS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뉴스 또는 유저 검색의 필터링과 정렬 기능을 구현할 때 동적 쿼리를 활용하여 쿼리 함수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뉴스의 경우 지역별 분류를 위해 API를 쓰지 않고 직접 크롤링을 하였습니다. 크롤링은 셀레니엄을 사용하였고 엑스패스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뉴스의 제목, URL, 이미지 등 필수 데이터를 가져와 YAML 파일에 저장을 하였고 새로운 크롤링 사이트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YAML 파일에 추가하기 때문에 사용이 유리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알림 기능은 파이어베이스 기반의 FCM을 활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프론트에서 디바이스에 대해 토큰 값을 전달해주면 하고 내 디바이스 통해 알림을 전달합니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닌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디바이스 토큰을 저장할 곳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기존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기보다 토큰을 위한 테이블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토큰은 자주 갱신 입력 삭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DB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메모리 형식의 DB인 레디스를 적용해 보기로 했고 레디스는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 토큰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적은 메모리의 오픈소스 성능 테스트 툴인 K6와 모니터링 스크랩 하나를 사용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로는 200명 기준 최대 응답 시간이 2.5초 미만으로 목표했던 응답 시간 3초 이내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로그인 API는 200명의 동시 접근 요청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목표했던 것보다 구현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무중단 배포 환경 구성, 그다음에 세밀한 테스트 코드 작성, 코드 리팩토링, 수정하지 못했던 작은 오류들과 고도화 작업 등을 후보 구현하여서 서비스 배포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 5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